심장의 구조와 기능 중에 방실과 그리고 판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좌심방과 좌심실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우심방과 우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심방은 폐순환을 마친 동맥혈이 다시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개의 폐정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혈액을 유입하고 좌방실 판막, 즉 이천 판막을 지나 혈액이 좌심실로 들어갑니다. 좌심실은 좌심실로 들어온 혈액이 다시 이와 같이 대동맥 판막을 지나 대동맥을 거쳐 온몸으로 순환되는 과정을 거쳐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좌심실이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움직여야 하고 항상 두꺼운 심근층, 근육층이 두껍고 높은 압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온몸 순환을 마치고 나면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우심방의 혈액은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으로 유입해서 들어가고 우방실 판막을 지나 우심실로 혈액이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간 혈액은 폐동맥 판막을 통해서 좌우 폐동맥으로 박출된 다음에 폐모세혈관으로 가서 가스 교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방 사이에는 중격이 있으며 당연히 심실 사이에는 중격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이에는 항상 막혀 있는,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중격을 통해서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격이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태아기죠. 태아기는 출생을 하기 직전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만들어져 태아가 머물러 있는 모든 시간을 태아기라고 합니다. 태아의 심장은 조금 독특합니다. 태아의 심장은 오직 체순환만을 위해, 즉 온몸 순환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심장입니다. 자, 이 심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난원공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즉 왼쪽과 오른쪽의 중격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것을 foramen ovale, 라틴어로 foramen ovale이라고 이야기하죠. 좌우 심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형성합니다. 션트. 그래서 우심방과 우심실의 모든 혈액이 좌심방과 좌심실로 이동해서 모아집니다. 그래서 오직 체순환만을 할 수 있도록, 온몸 순환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멍이죠. 왼쪽 오른쪽의 구멍의 흐름의 전체적인 합을 통해, 대동맥을 통해 온몸 순환만을 이루게끔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동맥관이 있습니다. 동맥관은 바로 이와 같이 대동맥이 나가고 있고 폐동맥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동맥과 폐동맥이 만나서 이와 같이 합을 이룹니다. 즉 폐동맥이 대동맥이랑 만나 연결되는 것을 동맥관이라고 합니다. 우심실에 이어지는 폐동맥의 박출의 혈액이 대동맥과 합쳐진 동맥관을 통해서 나가 오직 대동맥을 통해 온몸 순환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폐로 올라가야 되는 모든 혈액이 이렇게 온몸으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즉 폐로 올라가는 호혈액마저도 온몸으로 순환할 수 있게끔 산소 포화도가 높은 동맥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태아기가 마친 다음에 출생을 합니다. 출생한 직후에는 체순환과 폐순환이 구분되어집니다. 즉 여기 뚫려있는 난원공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동맥관이 막히고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선전성 심장 기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난원공은 굉장히 빠르게 닫히고 동맥관도 마찬가지로 사라지며 폐동맥과 대동맥이 서로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난원공과 동맥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신생아 때도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다면 심장은 굉장히 큰 잡음을 갖겠고, 그리고 머머와 같은 잡음을 갖겠고,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낮은 혈액이 온몸 순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청색증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태어난 직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히지 않는다면 이런 걸 동맥관 개존증, 난원공 개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퇴화되고 사라져야지 신생아가 된 다음에 체순환과 폐순환을 나눠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심장의 판막은 이와 같이 2천 판막과 3천 판막이 있습니다. 2천 판막과 3천 판막, 이거를 좌방실 판막, 우방실 판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천 판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판막, 2천 판막을 우리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판막인데 다른 말로 승모 판막이라고도 불러줍니다. 그거 외에 혈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판막이 있습니다. 즉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여기 대동맥 판막이 있고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폐동맥 판막이 있습니다. pulmonary valve 그리고 aortic valve 각각의 이러한 판막들, 즉 합쳐서 반월 판막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4개의 판막은 열리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압력 차이입니다. 압력 차이에 의해 굉장히 수동적으로 열리고 닫힐 수 있습니다. 다만 닫히는 데 있어서 심장이 갖는 물리적인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이 판막이 뒤집힐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2천 판막과 그리고 3천 판막은 판막을 붙잡고 있는 특별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근육과 끈이 있습니다. 자, 이 판막이 판막의 뒤집힘을 방지해주는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심장의 섬유성 골격이라고 하고 심장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장의 심방을 다 드러낸 다음에 심실을 아래로 향해 바라본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는 이렇게 판막이 놓여 있고 그리고 작은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판막들을 고정하고 있는 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섬유성 골격입니다. 심장의 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섬유성 고리와 섬유 조직입니다. 심장의 부분 중에서 가장 딱딱한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심장의 뼈대라고 불러주는 이 부분은 이 판막들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심장의 전기적 신호가 전도될 때에 이 전기적 신호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심장의 판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판막은 심방과 심실을 연결해주는 방실 판막이 있죠. 자, 이 판막의 특징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고 심방과 심실의 압력차로 열릴 수 있으며 그 압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다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3천판은 판이 3개라 3천판, 그래서 이 3천판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판막이고 2천판은 다른 말로 승모판이라고 합니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판막이며 이 방실 판막을 보존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이 방실 판막을 붙잡고 있는 끈, 다른 말로 건삭이라고 합니다. 힘줄 끈, 그리고 이 끈을 고정하고 있는 심실 근육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두근, 다른 말로 꼭지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삭과 유두근이 심실이 수축과 함께 판막이 오히려 압력의 역방향으로 작용해서 판막이 이렇게 뒤집히려고 하는 것을 낚아채서 이것을 안으로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잡아당겨서 판막이 뒤집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주는 특별한 구조물입니다. 2천판막과 3천판의 뒤집힘을 방지하는 이 구조물을 통해서 판막의 압력의 차이를 통해 정확하게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2천판막은 바로 승모판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교황, 즉 대주교가 쓰는 모자, 마이트라라는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마이트랄 밸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한자로 번역하면 이게 스님이 쓰는 모자다라는 뜻으로 실제 이제 스님들이 쓰는 승모와도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갖는다고 해서 이것을 승모판막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2천판을 승모판막이라고 부르는 말의 어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죠.
심장의 판막 중에 반월판이 있습니다. 반월판은 이와 같이 폐동맥 판막과 대동맥 판막이 있습니다. 폐동맥 판막은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대동맥 판막은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으로 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혹은 심실에서 폐동맥 쪽으로만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흡착력이 뛰어나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타이트하게 밀폐될 수 있는 그러한 결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반월판, 즉 폐동맥 판막과 대동맥 판막은 건삭과 유두근의 구조물은 필요 없이 오로지 압력 차이에 의해서 열리고 압력 차이에 의해서 닫히는 그러한 기능만을 보여주는 판막입니다. 판막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우방실 판막이 가장 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작은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놓여 있으며 이들을 고정하고 있는 심장의 뼈대는 바로 섬유성고리, 섬유조직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장의 뼈대라 부르는 섬유성고리, 섬유조직은 다음과 같이 판막의 모양을 유지하고 절연체의 역할을 합니다. 절연체라는 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방실판막과 반월판은 한 표면에서 단단한 조직 아래에 부착되어 있고 이 심장의 뼈대가 있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의 운동 가운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판막의 모양도 유지하는 데다가 절연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위에 심방이 놓여 있습니다. 심방의 전기적 신호가 심방을 따라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심방이 수축 운동을 먼저 하면 그 사이에 이 전기적 신호가 멈춰 있게 됩니다. 그 멈춰서 머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심장의 뼈대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방실결절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심장의 뼈대 위에 올라와 있는 방실결절이라는 부분이 바로 심방을 수축하게 만들었던 전기적 신호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즉 전기적 신호가 바로 심실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잠시 머물러서 지연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방실결절을 붙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심장의 뼈대라서 방실결절의 전기적 신호가 멈춰있는 동안에 심장의 뼈대는 절연체의 역할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가 함부로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해주고 또 절연체로서 전기적 신호가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것도 막아주고 또 심방과 심실의 전기적으로 완벽한 독립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장의 뼈대는 판막의 모양을 강하게 유지해주고 절연체의 역할로서 심방과 심실의 전기적 신호의 분리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의 구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코로나리 아트리, 관상동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가장 굵은 혈관, 이 대동맥의 가지를 치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혈관들이 내려와서 심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상동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관상동맥은 심근의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바로 혈액, 그 안에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관상동맥의 혈류량은 심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절됩니다. 또한 심장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관상동맥으로 지나가는 혈류량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관상동맥이 혈관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혈관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바로 혈관이 이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혈관을 이완시킬 수 있느냐? 혈관이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혈액이 지나다닙니다. 혈관이 이완한다는 건 이 혈액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혈관벽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더 넓어지고 이완할 수 있고 그만큼 많은 혈액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 혈관을 이완시킬 수 있는 이 물질들이 바로 무엇이냐?
이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이 도트 모양의 물질들이 바로 대사산물이 되겠습니다. 심장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혈액 안에는 대사산물이 많이 축적되겠죠. 그러면 이 대사산물이 혈관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나중에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혈관을 이완시키지는 않고요. 자, 보세요. 심장이 수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심장에 에워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가장 크게 압박을 당합니다. 특히나 대동맥에서 뻗어나온 이 가장 굵은 혈관들이 심장의 수축과 동시에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 압박을 당해서 이때는 오히려 혈류량이 감소합니다만 반대로 심장이 이완을 한다면 수축을 끝낸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이 심장의 수축기 때 쌓여 있었던 대사산물에 의해서 심장에 에워싸고 있는 혈관이 이완하는 거죠. 그래서 관상동맥의 압박이 풀린 데다가 거기다가 혈관이 더 자극을 받아서 이완을 해서 결국 혈류량이 더 증가되는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을 에워싸서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관상동맥에 지나다니는 혈류량은 관상동맥이 일을 많이 했느냐를 말할 수 있는 바로 대사산물들입니다. 자, 그러나 심장이 수축할 때, 즉 심장이 일을 할 때는 오히려 관상동맥이 압박을 당해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혈관 자체가 눌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심장이 이완하면 이때 관상동맥을 누르고 있는 압박이 풀리게 되고 혈류량이 그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쌓여 있었던 대사산물이 혈관을 자극함으로써 더 혈관이 이완되므로 심장이 이완기를 가질 때는 관상동맥의 혈류량은 더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물을 대는 거죠.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을 먼저 공급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진짜 일을 할 때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심장이 일을 할 때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많은 양의 혈액을 다시 모으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관상동맥은 더더더 이완하고 또 심장에 필요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많은 양의 혈류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증상들이 여러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가슴이 가끔 따끔거림이 나타나는 간헐적인 협심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실제 이 혈관에 혈전이나 혹은 관상동맥이 막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혈류량이 감소하다가 결국 그 혈류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혔다면 막힌 나머지 부분들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심근의 경색증을 갖게 됩니다. 심장이 느리게 뛰고 천천히 뛰기 시작을 하겠죠.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을 하고 심장의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좌심실에 놓여있는 혈액이 밖으로 이렇게 박출이 되어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좌심실에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좌심실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럼 좌심실이 비대해지면 그 전 단계는 어디예요? 좌심방이죠. 좌심방 전 단계는 어디예요? 폐정맥이죠. 폐정맥의 전 단계는 어디예요? 폐모세혈관입니다. 자, 폐정맥압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혈액이 빨리빨리 흐르지 못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폐모세혈관에 혈액이 많이 남아서 모세혈관에 물질 교환이 너무 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의 물층이 두꺼워지는 폐부종이 일어나면 이 폐를 둘러싸는 물은 폐의 확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실제 폐가 늘어나서 산소가 채워져야 되는 이 가스 교환의 교환 문제로 일어나고 결국에는 호흡곤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만성적인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각각의 증상들이 이렇다는 것을 눈여겨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